합니다.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 마지막 수업 마무리할 때는 좀 늦게 끝나기도 하고요. 2시는 제가 다음 주 이제 처음 들어가서 하면 2시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공법 선생님은 2시 넘어가는 게 아주 기본이잖아요. 이제 공법은 2시 넘어가는 기본인데 공법이라는 과목이 그래요. 공법이라는 과목이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강사의 스타일도 있는데 공법 선생님께서는 훨씬 더 저보다 더 좀 자세하게 수업을 하는 것 같아. 느낌에. 그다음에 공법 선생님은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걸 탈피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 강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두 종류가 있냐면 여자하고 남자가 있는데 이게 아니고 왜냐면 이것만 아세요. 이런 분 있는가 하면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공법 선생님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근데 저도 이제 가끔씩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는데 저도 매번 고민을 해요. 이것만 아세요. 이것만 아세요. 이것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만 아세요 했는데 학생들이 그거가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요거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학생들이 힘들어지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따라가 버리면 공포성을 따라가 버리면 이제 실력은 늘어날 건데 그걸 못 따라가면 짜증만 날 거라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세요가 좋은지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좋은지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은 다른 것까지 어려운 것까지 나올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고 요것만 하세요 하는 사람은 강사가 편하기 위해서 요것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저는 그래도 요것만 하세요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가끔씩은 요것만 해갖고 될까? 요거까지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3월 다음 주 3월 10일부터 이제 또 새롭게 수업 들어가면 제가 되도록이면 1시 반을 넘어가지 않도록 1시 40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보면 늘 안타까운 게 아니 공부를 왔는데 언제 끝나냐고 물어본다. 나한테 아니 공부를 하는데 언제 끝나냐고 공부하러 왔잖아요. 근데 언제 끝나냐고 물어봐. 그럼 속으로는 그렇지. 끝날 때 끝나지 언제 끝나. 내 속으로 그렇지. 근데 밖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끝납니다. 이렇게 할 건데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아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면 되지. 안 해버리면 되는데 어렵다 싶다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해서 한 25분까지 해볼 건데 자 2시 정도 끊을 건데 이제 필기 노트를 보냐면 108쪽으로 한번 보죠. 106쪽. 106쪽 가면 4번 가운데쯤에 감정평가 방식 나오죠. 그 감정평가 방식에서 거기 표 나오죠. 그 표가 이제 별표 3개짜리 되는 거 별표 3개짜리. 그다음에 앞부전 시간에 했던 거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 표 나오죠. 그게 이제 별표 3개짜리고. 예. 그러면 요 감정평가 방식이 여기 나오는데 그 이제 표가 별표 3개짜리인데 자, 잘 보세요. 이제 감정평가 방식이 나왔습니다. 감정평가 방식. 얘는 계산 문제 포함해서 엄청 어려워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한다 보면. 근데 최소한 요 1, 2월 과정에서는 이 표는 알고 와야 돼. 감정평가 방식이란 것은 이 부동산을 평가해야 되겠다. 요거. 그럼 요 평가할 때 가격 구하는 것도 있고 임대료 구하는 것도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럼 감정평가는 이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건데 요 가치 그것도 이제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건데 요 가치가 교환 가치라는 게 있어. 교환 가치. 교환 가치는 팔았을 때 가치요. 그럼 여기 이제 가격으로 나오고 사용 가치. 이 부동산이 제 건데 여러분에게 제가 빌려주고 여러분이 사용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한 달에 임대를 만약에 100만 원 준다. 월세를. 그게 임대료죠. 임대료 구하는 것도 있다는 소리 이렇게. 그러면 감정평가는 이렇게 가액 구하고 임대료 구하는 건데 이 감정평가는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방식. 그 방식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원리가 있는 그냥 무작정 만든 게 아니라 원리가 있는데요. 가격 삼면성이라는 게 있어. 가격 삼면성. 가격 삼면성은 가격에 접근하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소리야. 가격에 접근하는 세 가지 측면. 그럼 이제 비용성이라는 사고 있다. 비용성. 이 비용성의 원리는 이런 뜻이야. 이 건물 평가할 때 가격 구할 때 이 비용성 원리는 이것 만들 때 이 건물 만들 때 비용이 원가가 10억이다 라고 한다면 가격도 10억쯤 하자. 이걸 비용성의 원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비용성의 원리에서 원가 방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시험은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옳은 말이야. 그런데
이 원가 방식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야. 어떻게 나눠지냐면 가액 가는 게 있고 임대료 가는 게 있고, 그럼 가액 가는 게 있고 임대료 가는 게 있는데 요 가액 가는 방법이 원가법이다 그런 거야. 임대료 가는 방법을 적산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원가법은 봐봐요. 시험에 이렇게 되니까 원가법은 비용성의 사고에서 만들어진 방법인데, 근데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OX, X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원가 방식입니다. 그럼 원가법으로 이 원가법으로 저 부동산 가액 갑니까? 임대료 갑니까? 가액. 가격이라 해도 상관없어. 가격이라 해도. 가격이라 상관없는데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가액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가액이라 하는 거야. 그럼 원가법으로 가액 구했습니다. 그것을 적산가액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요 적산법으로 임대료 구하죠. 그럼 적산법으로 임대료 구했으면 적산임대료 그런다고. 자, 내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 말 안 했네요. 마음 편하게. 어차피 집에 가면 모르니까. 마음 편하게 하시라고. 이거 시험 보러 올 때까지 또 듣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하시라고. 뭔 저런 게 있다냐? 모든 게 다 저런 거지. 공법은 이해가 되든가요? 안 돼. 민법은 이해되는 건 더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다 이해 안 된다고. 안 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다 합격해야 되겠지만, 물론 다 합격하지만 애석하게 떨어질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만 다 합격해야지. 제가 실제로 제가 스스로 다짐한 게 있어요. 우리 강주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제 이제 수요일 날, 화요일 날은 전국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은 학원에서 수업을 해요. 제가 아주 뛰어나게 분산의 결혼 강사로서 뭐 일타가 아닌데 이상하게 그 전국에서 가장 큰 학원에서 지금 몇 년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학원 원장님들이 저를 어여삐 여기서 하는 거 모르겠지만, 네. 자, 무슨 말 하다가 그 말 나왔나? 아, 야, 그 학원은 전국에서 가장 큰,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야, 원장님들은 그 학원 그러면 그 학원 지금도 사람 많아? 이렇게 한다고. 막 500명, 600명 되니까. 지금 그렇지만 3년 전에, 4년 전에는 두 학원이 500명 막 이렇게 했었다고요. 학생들 500명 실제로. 근데 지금은 두 학원이, 지금은 전국에 학원에서 100명 이상 있으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100명. 그러니까 화요일 날 나가는 학원이, 지금 나갔다 오는 학원이, 그 학원이 지금 120명이에요.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학원이, 원래 화요일 날 학원보다 수요일 날 학원이 더 많았어요. 근데 수요일 학원이 올해는 전 뒤쳐져서 100명이 좀 안 된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제가 이런 말 못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가는 학원에서 부동산의 결혼을 전부 다 60점 맞는다. 전부 다 60점 이상 맞는다. 그러면 다른 수업 그만하려고 이제. 예? 이제 그만두려고. 근데 서울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수도권에서는. 왜? 그 학생들 많은데 다 60점 맞겠습니까? 못 맞지. 여러분 이제 가능해. 여러분은. 여러분이 전부 다 60점 맞아서 저를 좀 그만두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진심이야, 진심. 진심. 매번 제가 언제 그만둬보냐, 언제 그만둬보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4년만 더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고. 실제로. 그래서 4년만 그만두려 했는데 오래돼서 4년이 아니라 이제 5년 늘어난 거야. 왜? 올해 수입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제가. 그잖아요? 아, 실제요. 제가 이제 4년, 작년까지 해서 앞으로 4년이면 제가 계획했던 게 있잖아요. 다 노후 대비할 거 아닙니까? 노후 대비. 그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 한 달에 국민연금 이런 것은 당연히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별도로 뭐 연금 보험 같은 거 들잖아요. 좀 큰 금액이 들어갔는데 그 금액만 없어도 제가 좀 살 것 같아요. 그 금액만. 그 금액이 이제 4년 남은 거야. 4년. 4년 남았으면 그 금액 빼고 또 이거 모아야 되는데 올해는 그 금액 내기도 힘들어 죽겠어 지금. 그래서 1년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요. 여러분 전부 다 60점 이상 맞을 것 같아요? 못 맞아요. 못 맞아. 못 맞으니까 제가 당연하는 거야. 60점 맞으면 내가 그만둔다. 근데 못 맞아. 못 맞으니까 계속 내년에도 해야 될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쪽으로 좀 흘렀는데 요거 처음에 들 때는 어려워요. 민법도 그렇고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게 있었다 하시라고. 지금은 나중에 하다 보면, 요거 나중에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이 좀만 집에서 공부를 해 주신다면 요거 7월달 8월달 이거 제가 사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속으로 아씨 미쳐버리겠네 그런다고. 그때는. 지금은 미치는 거야. 지금 제가 사실 설명하잖아요. 어려워서 미치는 거고, 세 번, 네 번째 들 때는
답답해서 밀치는 거고. 자, 세 번째, 네 번째 들을 때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냥 답답해 미쳐버리겠네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도 이것도 미주알, 고주알 안 한다고. 이 다음은 이거 하지도 않아. 일단 책 볼게요. 요 비용성 원가법 기억나십니까? 하고 간다고.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뭐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외워야 되는 거니까.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다른 말. 제가 매번 느끼지만 수업에 상관없는 것은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부하고 상관없는 거. 얼마나 집중력이 뛰어나 지금 봐봐요. 하나 더 들으려고 그러지. 이게 있는가 하면 이 비용성 얼마 주고 만들었냐? 이게 이제 비용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비용이 10억 들어갔어요. 10억 들어갔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5억이 거래되는 거야. 5억에. 그러면 비용성의 사고에 의한 것은 10억 들어갔으면 10억이라 하자. 근데 시장에서는 5억밖에 안 팔리는 거야. 그럼 이 비용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이 시장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시장성은 시장에서 얼마 거래되느냐. 그럼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으로 하자. 그래서 이 시장성의 사고에서 비교 방식이 나온다고. 그 비교 방식에서는 이제 가액 관한 게 있고 임대료 관한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액 관한 것을 거래사례 비교법이라 하고 임대료 관한 것을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요 이름 자체가 여러분 입에 안 올라온다고. 지금은 요 쏙쏙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라도 원가법이라는 게 있었다. 적산법이라는 게 있었다.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었다. 요거 집에 가서 요거 법 하나라도 생각난 거 봐봐요. 안 나. 그러면 원가법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제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액 구했습니다. 이름을 비준가액 이렇게 부른 거야. 비준가액. 그럼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가액 구해 임대료 구해요. 임대료. 비준 임대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예?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적산법을 써놓고 여기다 기억이라고 써놔. 기억. 적산법 써놓고 기억.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이 1번 비준임료, 2번 적산임료, 적산임료 이렇게. 근데 여기 잠시 먼저 이제 또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두 개 비용성, 시장성이 나오는데 그러면 비용성은 비용이 10억 들어갔으면 10억이라 하자고. 시장성 아니다. 그게 아니고 비용이 1000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100억이 거래되면 100억이라 하자. 그게 시장성이야. 시장성에서 야, 이렇게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요 둘 다 아니다. 그 둘 다 아니고 요거 만들 때 10억 들어가고 시장에서 5억이 거래된다 하더라도 저 부동산이 수익을 많이 내면 수익이 높으면 가격이 높고 수익이 낮으면 가격이 낮자. 저 비용을 들어갈 때 비용이 1000억이 들어갔다. 근데 수익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수익성이 매우 낮다. 그럼 가격을 매우 낮게 평가하자. 그게 수익성의 사고. 그럼 수익성의 사고에서 무슨 방식? 수익 방식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수익 방식도 가액 관한 게 있고 뭘 관한 게 있다? 임대료 관한 게 있다는 거야. 그럼 가액 관한 것을 수익 환원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임대료 관한 것을 뭐라고요? 수익 분석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수익 분석법. 그럼 수익 환원법으로 가액 구했는데 이름을 수익 가액이다 이렇게 부르고 수익 분석법으로 임대료 구했습니다. 이걸 수익 임대료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이렇게. 방식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여기에요. 이게 감정평가에는 규칙 제11조에 나온 내용이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수업하다 보면 이거는 감정평가 규칙에 나왔습니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고 제가 별도로 요거 나중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식사 끝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3시부터 5시까지 요 내용을 별도로 한다고. 그때 보면 이거 또 나온다고.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봐봐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된다고. 감정평가 3방식은 요 3방식이잖아요. 감정평가 3방식 방식이 3개잖아요. 감정평가 3방식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에서 근거를 찾는다. OX, O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가액 관한 게 몇 개 나왔어요? 3개. 하나, 둘, 셋. 임대료 관한 것은 3개. 하나, 둘, 셋. 그럼 가액 관한 거 3개, 임대료 관한 거 3개니까 방식은 3개, 방법은 6개 있다고.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어. 공시지가 기준법. 자, 토지가액. 토지가액 관한 것 중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무슨 방식입니까? 비교 방식. 원래는 이게 없었다고. 없었는데 10년 전에
요 공시지가 기준법을 비교 방식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은 원가 방식입니까? 비교 방식입니까? 비교 방식이다. 그 말 이렇게. 자, 요 표를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봐요.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요 가액과는 거.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요 세 가지가 잘 나와요. 그럼 잘 나오는데 계산 문제 아니면 이론적으로 나오겠죠. 주로 이제 계산 문제 내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야.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요거 이론적으로 19회 시험에 나오고 20회 때부터 해서 작년까지 14년 동안 이론적으로 나온 적이 없다고. 그럼 계속 계산 문제만 낸다는 소리야. 여기에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 나온 내용이라고. 그럼 감정평가 규칙을 보면 원가법이 뭐냐, 거래사례법이 뭐냐, 수익환원법이 뭐냐 요 말들이 쭉 나온다고. 예. 자, 지금은 요 이름만 하시면 된다고. 그럼 시험은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은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OX. X. 수익분석법은 임대료야. 수익환원법이 가액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7가지 나오는데 토지가액 구하는 거 공시가액 좀 빼고 요거 빼면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인데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가액 구하는 거 몇 개? 3개. 임대료 구하는 거 몇 개? 3개. 시험은 주로 가액 구하는 게 나오는 거야. 임대료 구하는 것 적산법, 그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은 잘 안 나오고 3가지.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이게 잘 되는 거야. 네. 그럼 지금은 이번 수라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된다고. 그다음 여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그럼 이 건물, 토지 말고 건물, 이 건물 가액, 이 건물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산정 방법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원가법, 거래사례법, 수익환원법. 여기 원가법이 있고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고 수익환원법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 토지가액. 여기는 건물이고 토지가액 산정 방법. 이 토지가액 산정 방법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개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 토지가액이 나왔잖아요. 그게 뜻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봐봐요. 이 원가법이 있죠. 원가법은 가액 구하는 거죠. 원가법은 토지가액 구할 때 써먹고 건물가액 때 써먹는 거야. 이 거래사례 비교법 가액 구하는 거죠.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은 토지가액 구할 때 써먹고 건물가액 구할 때 써먹고 그다음에 여기 수익환원법 토지가액 구할 때 써먹고 건물가액 때 써먹고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가액 구하는 건데 무슨 가액만? 토지가액만. 그럼 토지가액 구하는 것은 원가법이 있고 그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고 수익환원법도 있고 또 뭣도 있다. 그렇지. 공시가 기준법도 있다는 거예요.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토지가액 구하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그럼 토지가액 구하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법만 있는 게 아니라 원가법이라는 것은 가액 구하는 거잖아요. 토지가액 구할 수도 있고 건물가액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오로지 토지가액 구할 때만 써먹는 게 뭐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가액 구할 때만 써먹는 거야.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건물가액을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건물 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수익환원법. 이 건물 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 될 수 있고 원가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 건물 평가할 때 이 건물이 임대용 아니 수익성 부동산이다. 임대용 부동산이 수익이 나온다. 수익성 부동산이다.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렇지. 수익환원법. 여기 아파트다. 아파트면 가장 적절한 게 뭐 같아요? 거래사례 비교법. 아파트는 자주 거래하니까. 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공장이라고요. 공장 건물이다. 그러면 원가법이 가장 적절할 수 있다는 소리. 이게 이제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요 이름만 일단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요 3가지가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자, 이게 가로넣기 나온다고 이렇게 비워두고 기억. 기억이 들어갈 말이 뭐냐 이렇게 된다고. 여기 비워두고 니은. 요건 이제 기억 들어갈 말, 니은 들어갈 말. 그다음에 여기 비워두고 디귿. 됐죠? 자, 이번 수라는 요것만 하시면 돼. 그 옆에 가면 107쪽인 빵빵 내용 나온다고. 그거 필요 없고. 자, 무조건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이름을 안 외워버리면 다음에 수업할 때는 요걸 그냥 가버리니까 아무 내용도 안 되니까 다음에는 이제 깊은 내용을 할 거니까 자, 책을 넘겨요. 필기노트를 넘겨서
119페이지 가봐요. 119페이지. 자, 119페이지 가면 부동산 가격 공시도인데 여기에 나오면 반드시 이제 맞춰야 한다고. 자, 제가 한 10여 분 동안 이 부동산 가격 공시를 해볼 거니까 보시라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 공시는 알린다는 소리고 부동산 가격을 알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을 알리는데 얘도 지금은 몇 가지만 하면 돼. 깊은 내용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한 10여 분 동안 해볼 건데 그러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공부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집에 가서 막 외우고 그러지 말고 이거 나중에 하다 보면 다 하게 되니까. 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인데 이 부동산 가격 공시는 토지 가격 공시예요. 토지 가격. 토지 가격을 공시하고 그럼 토지만 부동산이 아니죠. 대통령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까지 토지 가격만 공시했어요.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 가격도 공시하세요. 그래서 주택 가격도 공시해요. 그럼 토지하고 주택만 분산 아니죠. 공장하고 상가도 분산이죠. 그래서 공장하고 상가 가격 공시합니다. 그럼 주택은 주거용 분산이야. 그럼 공장하고 상가는 주거용입니까? 비주거용입니까? 비주거용. 그래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공시합니다. 예? 시험은 비주거용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토지만 알면 돼. 토지만 알면 주택은 자동적으로 알게 돼. 패턴이 똑같아. 그럼 토지 가격을 공시하는데 토지 가격은 표준지 공시가라는 게 있고 개별 공시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주택 가격은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눠서 공시해요. 그다음에 비주거용 부산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이렇게 나눈다고. 요 비주거용 요거까지 보지 말고 그러면 여기 토지 가격은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있는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나누고 단독주택은 다시 또 나눠져요. 표준주택하고 개별주택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나눈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주택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은 생김새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단독주택은 생김새가 다 다르니까 그 단독주택, 자 우리 동구에 동명동이 있다. 동명동. 그 동명동에 이제 단독주택이 쭉 있는데 그 단독주택이 생김새가 다 달라.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표준주택이고 개별주택이 있다는 거야. 근데 공동주택은 아파트야, 아파트. 그럼 아파트는 생김새가 다 똑같잖아요. 그럼 아파트는 표준주택, 개별주택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엄청나게 잘 낸다고. 자, 이제요. 공시권자가 있어. 공시권자는 가격을 공시하는 사람을 공시권자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이제 8가지 나온다고.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눈다. 그럼 비주거용 분산 가격은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이 있고 비주거용 개별 분산이 있고 비주거용 집합 분산이 있고 이렇게. 그럼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토지, 주택, 비주거용인데 총 8개가 나와요.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자, 공시권자 누가 공시하는가? 이 중에서 개별 들어간 게 몇 개 나와 봐요. 개별 들어간 게 3개. 개별 공시가, 개별 주택 가격, 비주거용 개별 들어간 것만 시장구청장이야. 나머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그 표준지 공시가 누가 공시합니까?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그다음에 이 표준주택 가격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은요, 국장. 개별 들어간 것만 시장구청장. 나머지는 다 국장. 그럼 표준주택, 비주거용 표준상 국장. 비주거용 집합분상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개별 공시가 누구? 시, 군, 구, 장. 시, 군, 구, 장. 얘도 시, 군, 구, 장 이렇게.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요 비주거용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토지 알면 주택은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그럼 주택에서 아주 잘 나온 거 봐봐요. 자, 여기 지금 이번 주 와서 다 물어보면 주야로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틀리시더라고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OX? O.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OX? X. 자, 이번 좀 어렵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주택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OX? O. 자, 이번에는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OX. 다시 해볼게요. O, X 둘 중에 딱 하면 되지. O면 O, X면 X지. 하다가 X를 하면 되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OX. X. 다들 봐. 다시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주택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옳은 말이야. 옳은 말이라고. 자, 지금 한 말이 아까 여러분 틀렸던 거야. 봐봐. 지금 이건 물어본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가격 결정 공시한다. OX. X. 요 표준주택은 공동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표준주택은 단독주택에만 있는 거잖아. 자, 단독주택에서 표준주택 있는 거라고.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잘 들어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OX. X. 공동주택에서는 표준주택이 없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미하셨습니까? 응? 그럼 이해 모르는 사람도 있어. 나 몰라 나도. 응? 더 이상 어떻게 해? 더 이상은 죽을 것 같은데. 응? 자, 요거 하나 기억하고 그다음에요.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공시일 나오고 그런데 그거까지 지금 하지 말라고. 요 공시권자 이렇게 하시라고 일단. 그다음에 요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 없다는 거.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봐봐. 여기 이제 논리가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가 전라남도 해남군이에요. 해남군. 그러면 요 토지가격 공시, 주택가격 비중 가격 공시는 시군구별로 하는 거야. 시군구별로. 그럼 강주광역시 전체하는 게 아니라 강주광역시는 강산구 따로, 북구 따로, 서구 따로, 남구 따로 이렇게. 그러면 해남군 따로, 보성군 따로 이렇게 따로 하는 거야. 그러면 해남군 이렇게 있고 목포시가 있고 이렇게 시군구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라남도 해남군에 가면 땅이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 땅이 있는데 이 땅 모든 땅의 가격을 공시하는 게 아니야. 대부분의 해남군에 있는 대부분의 땅값을 공시하는데 해남군 전체 땅을 공시하는 게 아니야. 가격을. 그럼 강주에 있는 모든 토지 가격을 공시하는 게 아니라 거의 90% 공시, 95% 공시하고 공시하지 않는 땅도 있긴 해요. 그럼 해남군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 땅의 가격을 공시한다. 이 땅이 그게 토지 가격 공시야. 이걸 지가 공시라고 한다. 토지 가격이 뭐예요? 지가. 지가 공시를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지가 공시를 다른 말로 공시지가 그런다고. 공시지가. 토지 가격을 공시했다. 공시된 토지 가격. 공시지가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공시지가라고 한다.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해남군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 해남군의 모든 땅의 가격을 공시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공시하지 아주 한 10% 공시하고 뭐 5% 공시하지 않는다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남군에 와서 해남군의 모든 토지가 다 똑같다. 그 표준지는 없다고. 우리나라의 여성이나 남성이나 키가 다 똑같다 봐요. 우리나라 남성 키가 전부 다 1m 78이다. 다 똑같다. 그 표준이 없는 거라고. 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처럼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키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해남군의 모든 토지가 다 다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장관이 해남군에 오셔서 해남군의 표준적인 토지를 선정하는 거야. 이 토지를 이제 표준지라고 한다고. 표준지. 그러니까 표준지 누가 선정한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표준지의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이걸 표준지 공시지가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선정해서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조사 평가해서 결정 공시한다. 결정 공시. 이걸 표준지 공시가 되게 부른다고. 그러면 이 표준지가 아닌 토지들이 있죠. 표준지가 아닌 토지는 노란색으로. 이 토지는 개별 토지라고 한다고. 개별 토지. 그럼 이 개별 토지 가격 결정 공시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이걸 개별 공시가 한다고. 그럼 개별 토지 가격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데 이걸 개별 공시가 이렇게 부른다고.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 공시는 두 개 나눠지는 거야. 표준지 공시가하고 개별 공시가 나눠진다고 이렇게.
그 표준지는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 그다음에 개별공시가 시장군수, 구청장 한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해남군에 가면 주택이 있겠네. 그럼 해남군의 주택 가격을 공시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근데 주택은 두 가지잖아요. 여기가 공동주택이다. 해남군의 아파트 단지다. 그럼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대표적인데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 공동주택에는 표준주택, 개별주택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가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의 생기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표준주택, 개별주택 있다는 거야. 그럼 표준주택은 누가 선정하고? 국장이. 표준주택 가격 누가 결정 공시하고? 국장이. 표준주택 아닌 게 무슨 주택? 개별주택. 그럼 개별주택 가격 누가 공시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해남 군수가 하는 거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시군구별로 표준지를 다 선정해야 되고 표준지 가격에 다 조사 평가해야 돼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500명 있어야 돼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표준지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계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그럼 누구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감정평가사들한테 맡긴다고. 근데 감정평가사 맡긴 게 아니라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한 거야. 필기노트 봐봐요. 필기노트를 보면 119조 펴보면 표준지 공시가 공시가는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오른쪽에 조사평가 의뢰 나오죠. 근데 조사평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뢰한다는 거. 어디에게?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예. 자, 그럼 이따 개별공시가는 누가 합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개별공시가는 의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만 의뢰하는 거야.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 하는 것은 개별공시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분산 가격은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별공시가는 요 해남군 봐요. 해남군의 개별공시가는 누가 공시해요? 해남군수가 하는 거죠. 그럼 해남군청에 가면 이것만 계산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거야. 그 공무원이 하는 거야. 공무원이. 그럼 그 공무원은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야. 비전문가니까 요 해남군의 표준지 공시가를 국토교통부 저한테 의뢰했다. 제가 감정평가사다. 그럼 제가 해남군의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평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보내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것을 결정 공시하는 거야. 작년에 이걸 낸다고. 표준지 공시가를 어디에 의뢰한다?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한다는 소리야.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평가를 국토교통부 장관 하는데 누구한테 의뢰한다고요? 감정평가 법인. 그 감정평가 법인에게 감정평가사가 있다는 소리야. 그 사람한테 의뢰한다는 소리야. 의뢰한다. 무슨 말 됐죠? 그러면 개별공시가는 의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해남군에 있는 공무원이 한다는 소리야. 그럼 이 공무원이 하는 개별공시가는 정확할까 정확하지 않을까? 정확하지 않다고. 감정평가사 전문가니까. 그럼 감정평가사가 이걸 가서 검증하는 거야. 그럼 제가 해남군의 개별공시가를 조사평가 평가사다. 그럼 표준지 공시가. 그럼 해남군의 개별공시가를 제가 합니까? 시장구청장이에요. 시장구청장이 하죠. 제가 가서 검증해 주는 거야. 똑바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패턴이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 가볼게요. 그럼 주택을 할 필요 없어 토지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를 하는데 목적이 있을 거라고. 목적 이거 우리 세금 가지고 한다고. 목적이 있을 거라고. 감정평가사들이 이것만 있어도 1년에 6천에서 8천을 벌어요. 요거 잠깐 하고 요거. 근데 목적이 있을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잘 봐요. 요 토지가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세금 내죠. 여러분 토지 가지고 있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야 안 내요? 내잖아요. 재산세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 이 토지에 세금을 부과할 때 재산세, 종부세, 주택에서 재산세, 종부세 부과할 때 그냥 너는 이번에 여당 찍었냐? 그러면 너는 세금 깎아줄게. 너는 야당 찍었냐? 세금 많이 내. 그렇지 않다는 소리야. 그러면 요 개별 공시가 있죠. 요 개별 공시가. 개별 공시가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세금.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고 싶다. 그럼 표준지 공시가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 개별 공시가를 가지고. 개별 공시가 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는 목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자,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게 내 땅인데, 이 땅인데 작년에 개별 공시가보다 올해 개별 공시가 2배로 올라가면 내가 세금을 2배로 더 내야 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토지 가격 공시하고 주택 가격 공시를 해놓으면 국가에서 하면 토지 소유자, 주택 소유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죠. 개별 공시가 높고 개별 주택 가격이 높게 나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럼 이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오늘 이제 거기까지 할 거니까 이의신청 봐봐요. 자, 그럼 이때 봅시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자, 자료 봐봐요. 필기노트. 이의신청 볼게요. 이의신청 보면 자, 토지 가격, 주택 가격,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모두 가능하다. 이 말은 토지 가격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주택 가격, 비주거용 부동산 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토지 가격이면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에 이렇게 낸다고. 표준지 공시가는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개별 공시가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OX, X 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누구에게 이의신청할까? 공시권자에게 해야지. 표준지 공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국장에게. 그러면 개별 공시가 누구에게? 시장구수 구청장에게. 그럼 해남군에 있는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고 해남군에 있는 개별 공시가 이의신청한다. 해남군수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남군수에게.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잠깐 봐봐요. 자, 여기 표준지인데 여기에 표준지 공시가 있겠죠. 그러면 2023년 2월 28일 날 표준지 공시가는 2월 말까지 공시하네. 2월 말까지. 이날 네, 공시했어요. 공시했습니다. 공시. 얼마나 공시냐면 100만 원이라고. 100만 원. 그럼 요 100만 원은 2월 28일 날 공시했다고. 요 2월 18일 공시라고. 공시일. 자, 그럼 느낌상 요 100만 원 요거 이제 표준지야. 이 표준지 가격을 올해 표준지가 2월 28일 날 100만 원으로 공시했습니다. 그럼 요 100만 원은 1월 1일 날 가격이겠습니까? 2월 28일 날 가격일까요? 1월 1일 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변동하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월 28일 날 100만 원으로 공시한 거라고. 그러면 2월 28일 날이 공시일이고 1월 1일 날을 공시 기준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여기 8개가 있는데 공시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전부 다 1월 1일이야. 공시 기준일을. 그걸 내지 않는다고. 그걸 내지 않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 잘 들어요. 이 표준지 공시가 이의신청합니다. 이의신청하는데 누구에게요? 표준지 공시가 이의신청 누구에게요? 국장에게. 표준지 공시가 나 보지 말고 거기 보고라도 대답하면 할 수 있잖아요. 표준지 공시가 이의신청 누구에게요? 국장에게. 자, 그러면 올해 표준지 공시 요거 이의신청하고 싶어요. 요거를 이의신청합니다. 올해 이의신청. 그럼 이의신청 하는데 국장이 가는데 내년에 이의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올해 표준지 공시가를 내년에 이의신청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공시 이제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간이. 그럼 기간이 있는데 그럼 뭐라고 써놨어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써놨잖아요. 그럼 속일 때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봐요. 거기 주의 나오잖아요. 주의. 그럼 표준지 공시가에서 이의가 있으면 국장에게 공시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합니까? 공시일로부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이야기한 거라 이거. 그럼 생각해봐 한번. 이걸 외워야 되겠는가 말아야 되겠는가. 공시가 돼야만 이의신청할 수 있죠. 공시 안 되면 이의신청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입니까? 공시 기준일로부터입니까? 공시일로부터. 외우지 말라는 소리야. 외우지 말고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는 소리야. 이게. 그러면 이걸 주택으로 가볼게요. 아니 개별 공시가 가볼까요? 개별 공시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누구에게요? 시장구청장에. 그럼 이렇게 되죠.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구청장이 이의신청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 공시 기준입니까? 공시일입니까? 공시일. 그럼 이 표준지 공시가 이의신청 나오죠. 여기에 개별 공시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전부 다 그대로 다 적용된다는 소리야. 똑같은 패턴으로.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의신청했더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받고 그걸 봤더니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통보해줘요. 여러분이 표준지 공시가 이의신청하잖아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기 통보해줘야 돼. 그럼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이의신청이 의의가 없다. 그러면 기각하는 거야. 당신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타당하다. 그럼 이의신청이 타당하단 말은 국토교통부가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는 소리야.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받고 나서 결과를 통보해주고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타당하다 인정되면 표준지 공시가를 조정해 뭐 한다? 다시 공시한다. 이 논리는 어디에 똑같이 적용된다? 개별 공시가에 똑같이 적용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는 오늘 가셔서 그 표에 있는 거
외울 것도 없어요. 공시권자는 누굽니까? 시장구수 구청장 아니면 국장이고, 개별 들어간 것만 시장구수 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이신청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 책은 자, 책 477쪽 가봅시다. 477쪽 가면 책 보면 그러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나오는데 그 밑에 표 나와서 표 477쪽에 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표가 별표 3개짜리고 그 표하고 그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이 표하고 뭘 해야 돼요? 인근적이 뭐냐? 유사직이 뭐냐? 동일 수권이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책 봐봐요. 자, 477쪽 가봐요. 477쪽에 지역 분석의 대상 쭉 밑으로 가봐요. 5번. 뭐라 나왔습니까? 인근지역, 유사지역, 그 다음 뭐 나왔어요? 주변 용도지역이 나오죠. 주변 용도지역이 아니라 동일 수권으로 바꿔야 돼. 동일 수권으로. 자, 그리고 동일 수권으로 바꿔놓고 470페이지, 아니 478페이지, 479페이지 이런 거 보지 마세요. 480페이지도 마찬가지고 480페이지 마찬가지로 볼 필요 없어요.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손에 장을 안 나와요. 자, 480 이제 두 꼭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자, 별표 489페이지 489페이지를 가면 그러면 2번 감정평가 3방식과 7방법 나와요. 제 11조 박스 조그만 박스 489쪽 조그만 박스 11조 감정평가 방식 나왔습니까? 그 방식 11조 원가 방식, 비공한 수입 방식 나오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걸 풀에 펼친 게 490쪽 490쪽 가면 표 나오죠? 상단에 그 별표 3개고 오른쪽에는 산식까지 하지 마시라고. 산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원가 방식은 비용성 그 다음에 원가법, 적산법이 있다는 거. 자, 이제 넘겨서 쭉 넘어가서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자, 547쪽. 547쪽에 핵심 정리라고 해서 거기 표 나왔습니다. 표. 그러면 8가지가 나오고 공시 주체가 나오죠. 그게 공시권자. 그다음 오른쪽에 가면 공시일자 나왔네. 547쪽. 547쪽. 공시일자가 나왔네요. 공시일자 가로 열고 뭐라 나왔습니까? 기준일은 몇 일입니까? 1월 1일. 1월 이거 공시일까지 외우지 마세요. 기준이 1월 1일이고 이거 하시면 돼.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공시라고 공시 기준일을 같은 말 다른 말. 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뒤에 내용은 굳이 지금은 볼 필요 없어요. 지금은 거기까지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수업하고 처음 들을 때는 다 어려워요. 처음 들을 때는 어렵고 그래서 자주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고 동영상을 가서 집에 가서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수업 계획표가 주어졌으니까 그 수업 계획대로 다음 주 하면 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요거는 굳이 안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요거 필요할 때만 말할 테니까 굳이 안 가도 상관없고 요것만 가져오셔도 충분합니다. 무슨 말 되셨습니까?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도 10시 10분부터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다음 주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